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독도의 날을 맞았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반크는 독도의 날을 맞아 디지털 독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당신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입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세계인들이 독도를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영토 이슈가 걸린 섬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섬인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독도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를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지도에서 독도를 보면 작은 섬이지만 바닷속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독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다 위의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섬을 합쳐 18만 7,554제곱미터이지만 영토의 크기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영토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독도의 면적은 70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바다 위 독도 면적의 3,500배의 면적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드러난 독도의 높이는 서도 168m, 동도 약 98m이지만 바다 밑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면 2068m로 이것은 1947m인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독도는 외로운 섬도 아닙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안에도 산이 있으며 그 산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동해 속 독도 인근에는 높이 1000m가 넘는 해산이 4개나 있습니다. 더구나 독도에는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해양 영웅들의 꿈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도를 중심으로 21세기 신해양대국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양 영토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해양 영토의 가치를 알고 개발해왔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노맨스포트는 과거에는 바다 위 군사 요새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는 2027년을 목표로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항, 도로, 농업지구, 해상풍력 전력장치가 갖추어진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바다 위에 축구장 18개 넓이의 인공에너지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33년 이 인공섬이 완공되면 여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300만 가구가 쓸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400개 넓이의 거대한 인공섬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2070년 완성이 목표인 인공섬엔 장차 3만 5천여 명의 거주 공간이 생기며 도로와 전철은 시내로 연결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이 같은 사례를 독도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공섬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관광지로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동해 속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동해를 향한 일본의 해양 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 영토 하나를 넓히는 일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해양 영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지금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크가 이번에 만든 해양 영토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를 비롯해 안용복 해산, 왕돌초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서해, 남해, 동해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전부 담았습니다. 특히 안용복 해산은 독도 주변의 해산으로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에도 등록돼 있습니다. 왕돌초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 암초인데 위치로 볼 때나 지형상으로 볼 때 동해상 어느 곳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해와 서해에는 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동해는 위치상 중요함에도 과학기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돌초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특히 왕돌초 부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어종이 풍부한 지역이라 울진군은 왕돌초 생태계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 국가 바다숲과 첨단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해서 국가 해중공원 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반크와 잡시광이 꿈꾸는 미래는 안용복 해산을 통해 동해에 해양기지를 건설해 일본의 독도 침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왕돌초의 첨단 해양과학기지와 해중공원 벨트를 조성해 우리의 해양 역량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CIA 국가정보 소개 홈페이지에도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해양 영토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외국인이 이 지도를 본다면 독도와 한국의 해양 영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은 세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신의 사이트에서조차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크는 영문 한국지도 1만 부를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류 열풍을 계기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양 영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을 침략해야 일본의 미래가 있다는 정한론을 심었습니다. 또한 서양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시킨 대공화 공영권이라는 꿈을 주입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반크가 제작한 대한민국 해양 영토 지도에는 당나라의 대규모 수군과 맞서 대승을 거둔 벌포해전의 주인공 신라 김시득 장군을 비롯해 조선시대 평범한 어부의 신분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안용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해양 영웅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계기로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독도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 전세계 70억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도 및 역사 왜곡을 고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크와 함께하는 독도의 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영토 알리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깐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크 독도의 의미 포스터를 다운받아 여러분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플리커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SNS에 반크 독도의 날 포스터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도의 의미를 적어 해시태그 10월 25일 독도의 날 독도의 의미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독도의 날 캠페인 참여 링크 또는 포스터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